탈북민들 이제 이렇게 뵈면은 다 부유하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도 좀 힘드신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브로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음지로 어떻게든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목숨이거든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대부분 탈북민들이 언젠가는 살아서 가족 또는 친척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거든요. 그 희망은 있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이 굶어서 죽으면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뼈를 깎아 먹으면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돈을 그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는 거죠. 사실 저도 탈북을 딱 해서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던 게 저희 엄마가 이렇게 홀로 계시거든요. 근데 뇌혈전이 3번을 와서 이제 다리를 아예 먹구를 걷지를 못한다 이런 소식을 마지막으로 접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어떻게든 이제 북한에 덜을 보내서 엄마가 치료를 받고 뭐 진짜 흰쌀밥이라도 드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북한은 진짜 말로만 무상이라고 하지만 병원에 가게 되면은 치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진짜 장마당이나 어디 근처에 가서 약을 사서 들고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야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너무 어머님 생각에 진짜 눈물이 나서 눈이 퉁퉁 부어서 진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병원에 갈 때 네. 그러면은 무상이라고 하는데 뇌물 같은 걸 뭐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의사분이나 뭐 간호사에게 뇌물을 줘야 그나마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병원에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 보니까 뇌물을 좀 찔러줘야 나 어디가 아파서 초음파하겠다 하면은 뭐 담배 몇 보루라도 챙겨줘야 이렇게 진료를 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야 이런 거 뉴스로나 듣지만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이 뭐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배급 체계가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봉급이라고 받는 게 우리가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받던 그 병장 봉급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거 들고 밖에 나가봤자 쌀 1kg도 못 사고 그걸 어떻게 한 달을 버팁니까? 실제로 학교 가도 다 뇌물이고, 병원에 가도 다 뇌물 주거나 아니면 약도 자기가 직접 구해야 되고 이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자기 삶과 거기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뭔가 해야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대체로 조선족이거나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 들어가다 잡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자체는 딱 잡아떼야 돼요. 난 그냥 누가 이 돈 여기다 갖다 주라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국 사람이다 하는 게 발견되면 그건 불법 뭐 월경제 뭐 이런 거로 걸려서 이제 뭐 노동 단련대 가든가 뭐 이러는데 이게 남조선에서 온 돈이다. 그거를 전해주려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노동 단련대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정치범 수용소 갈 수도 있고 국가 전복제로 뭐 안기부 돈이다, 국정원 돈이다 갖다 씌우는 대로 갖다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금 브로커들도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실제 송금 브로커들이 중간에 잡힌 사례도 되게 많고 아이고 진짜 많습니다. 돈을 전달해 주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게 내 가족을 위해서 탈북민들이 돈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맞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 환율을 생각하면 아무리 송중 엄마가 힘들게 죽기 살기로 일해도 북한에 있는 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굶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돈을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탈북 브로커, 송금 브로커를 다 취재해 봤어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래 탈북 브로커는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람 빼오는 일이야 라는 인식을 하세요. 다행히. 그런데 송금 브로커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가 있어요. 야, 저 탈북민들이 어렵게 보낸 돈 중간에서 수수료나 떼먹는 사람들 나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송금 브로커도 절실한 돈을 목숨 걸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어찌 보면 우리 탈북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분들이다. 생명줄 같은. 예,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네, 참 어떻게 이 동아시아에서 이런 아픔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똑같이 도플갱어 같은 일이 타이완과 중국에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1949년에 이제 그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개석과 국민당은 수많은 국민당파를 이끌고 지금의 타이완으로 후퇴를 해요. 맞아. 우리가 한때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던 네네네. 타이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해요. 똑같은 시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이른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을 대실패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류 최악의 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에 와 있던 대륙 출신들은 피눈물 나는 거죠. 자기 가족들이.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타이완에서 돈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당연히 돈을 붙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홍콩으로 건너가요. 당시 이제 홍콩은 영국 식민지잖아요. 네. 거기서 중국 브로커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산동생이 고향이니까 가서 이거 돈 좀 보내주라고 목숨을 걸고 보냈다고요. 인편을. 만약에 당시에 홍콩 브로커는 처벌을 못 받아요. 준 영국 시민이기 때문에 중국 브로커가 잡히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형이었다고. 우리나 같았네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거죠. 그 위험을 또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또 탈북민들의 어떤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에서 돈을 보낸 사람들은 이 돈이 제대로 갔는지, 그렇죠. 중간에 브로커가 잡히진 않았는지, 우리 가족이 살아는 있는지, 이 돈을 무사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돈을 전달한 뒤에 이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짤막한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게 돼요? 네. 그래서 봐야지도 돈을 잘 받았다라는 일종의 영수증의 의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송금이 그냥 돈만 오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들. 진짜 북한 분이신 거죠? 북한에서 찍은 거죠? 아, 저 숫자가 이제 받은 돈이군요. 아이고. 아이고 눈물. 도와줘서 고맙구나. 알지만 아버님 다 알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 사진은 다 없앴다. 너 무조건 줄 알고 있으라. 언니 말할 건 이해다. 아. 존경하는 아버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추운데 민망하신 몸 건강은 부투하신지요. 아버님 소식 알기 전에는 제 인생에 대해 원망도 하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소식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사람을 물질로 현재로 받고 있으니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제발 그런데 살아생전 아버님 되었고 흔적을 두르라. 또 그리고 아버님 품에 와라당기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려 속에 맺혔던 한을 풀고 싶으신데요. 제 하늘에 닿았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 마음만 먹으면 집안에서도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미국이나 맞아요. 아프리카까지도 화상 통화가 다 되는 이런 시대에 네. 이게 도대체 이 영상이 이제 하나의 영수증 역할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화면 속에 나오시는 분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족들의 소식을 들었고
돈도 받으셨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없고 네. 그렇네요. 그런 와중에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참 마음이 참 뭐라 할 얘기가 없네요. 거의 다 웃으면서 보내는 분들은 없어요. 진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펑펑 울고 그냥 그 영상을 받는 사람 누구나 웃으면서 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아까 여기서 난 영상처럼 영상을 받았는데 너무 기막히고 정말 몇 년 만에 반 그 얼굴이 현재 할머니 됐다는 정도 아니고 집도 그대로고 내가 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너무 막 기막혀. 막 나는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울고 울다가 밥은 먹지 않는데 그렇지 숟가락 떨어서 야 내가 언니야 정말 미안하다. 내 혼자만 행복해서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했는데 저거 보는 순간에 조금 위안을 삼은 게 야 내가 돈을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이 돈으로 명절날에 이 밥에 돼지고기라도 싸놓고 먹었겠구나 하는 그걸로 전 위안을 삼았어요. 그나마 동생이 여기에서 사실 작은 돈이라도 보내주면 돈 1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거기는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큰 거죠. 그 돈이면 정말 그것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받는 거죠. 저렇게도 보내줘서 받지도 못하는 가족들도 바꿔놓고 생각해.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나 먹을 게 없어도 그렇고 있고. 지금 송중 어머니 뭐 밝게 옷 저렇게 입고 있지만 평소에 제가 모습을 아는데 제가 영하 한 10도였나 11도였나 걱정돼서 그냥 괜히 연락을 해봤어요. 어떻게 삽니까? 추워서 공사판 지금 공사장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지금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돈이잖아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땅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 가족은 여기서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 내가 보내준 이 돈이 정말 북한에서 제일 편한 게 사막의 오아시스라. 쉽게 표현하는 거. We rise, we grow, we walk and we stand tall. We never fall, as big as the sky, as far as the dawn. Raibal is a terrible rapper, We walk. and their music is terrible. Please ask Milan to take off his Milan. Such his sunglasses. Please show me the good manners of coming and say hello to me. 다 어디가? The heat of the night. We sing, the spirit is clean. From north and south. 약간 세트장에서 그냥 영화 찍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온 이만큼 식구들도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인데 이게 진짜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평양을 무려 4번이나. 북한 사람보다 더 잘 갔다 왔네.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었다면 이 사람과 핵이 있다면 핵 포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가수 최진희 씨입니다. 네. 아니 오늘 소개를 워낙 멋있게 해주셔서 영국 사람들이 뭐 셰익스피어하고 인도도 안 바꾼다고 그랬는데 한무기하고도 안 바꾸고. 왜냐면 진짜 북한도 그렇지만 이만갑에 나온 식구들이요. 최진희 선배 나왔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완전 팬이었으니까. 다들 진짜 본다고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한 번 가면 한 번 가서 텔레비전에 출연했더니 시청률이 99%. 시청률이 99%. 그렇죠. 하나밖에 없고. 그렇죠. 뭐 남조선에 인기 있는 가수가 와서 노래한다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1%는 TV가 고장 난 거야. 전기가 안 오구나. 아니 어떤 공연을 4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다 공연이신데 네.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시게 되신 거예요? 몇 번? 그럼 불러대요 자주. 몇 년 후에 이렇게 갔다 오신 거예요? 99년도, 2002년도, 2005년도, 그리고 마지막에 2018년도. 네.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그때 갈 때 뭐 MBC 사장님 뭐 무슨 국회의원 뭐 누구 간에 다 버스 타고
저는 벤츠 타고. 저는 벤츠 타고. 이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행기 공항에 아주 딱 나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저 최진희 선생 나오시라요. 벤츠 딱 해갖고 나머지 다 버스. 보니까 김정일 씨가 아마 팬이었던 것 같아요. 찐 팬이었던 것 같아요. 김정일이 조금만 더 좋아했으면 이제 납치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 못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